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대.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첫째 고양이 꿈이고요. 자신감 충만한 고양이에요. 꿈이 안녕. 넌 편안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로 향하는 집사. 아하,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둘째는 여기 위에 있거든요. 로제 안녕. 어우, 낯선 제작진에 놀라 냉장고 위로 피신했죠요? 이사 오고 나서 냉장고 위에 올라와가지고는 안 내려오거든요. 이 집이 무서운 건지. 네? 이사 온 후 로제가 쭉 냉장고 위에만 있었다고요? 근데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로제 앞으로 던져지는 이 알맹이는 바로 사료. 아니, 사료를 이렇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8일 아니 7일인가? 얼마나 굶을까? 응, 7일. 네? 로제가 일주일이나 굶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사람도 하루 이틀만 굶어도 맥을 못 추는데. 그때 집사, 로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간식을 꺼냅니다. 저봐요, 빼꼼. 간식에 관심 보이잖아요. 밥 말고 간식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닌가? 했는데 집사가 다가오자 로제 녀석 냉장고 제일 안쪽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제 팔이 안 닿아가지고. 낑낑대며 간식기를 만드는 집사. 하지만 녀석은 먹을 생각도 냉장고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어 보이네요. 그전에는 다 그냥 애교 많고 막 살갑고 잘 놀고 그랬어요. 아빠가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출근하실 때마다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막 놀더래요. 쟤 우리 집에 오고 싶어갖고 일부러 아빠 꼬셨나? 그 생각도 했어요. 3년 전 길냥이였던 로제가 집사의 아버님을 따라와 가족이 됐는데요.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일주일 전 이사 온 날부터 곡기를 끄는 것. 갔다 올게. 간식기를 깐 후 로제가 맘 편히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외출을 한다는 집사. 집사가 나가자 그럼 그렇지.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내밀어 보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로제야, 냉장고 바로 아래서 꿈이 밥 먹는 소리 안 들리니? 집사가 짜놓고 간 간식에라도 입을 대면 좋으련만. 시간만 흐를 뿐 간식은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로제야, 너 진짜 안 먹는 거야? 집사가 왔는데도 이젠 내다보지도 않는 녀석. 집에 돌아오자마자 로제 상태부터 확인하는 집사. 안 먹을까나? 처음엔 집사 몰래 먹겠지 했는데 진짜 단식 8일째. 그래도 이젠 어떤 방법으로든 먹여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집사님 왜 사료를 세시는 거예요?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 보려고 숫자 세서 넣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로제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셋 중 아무거나, 일단 물이라도 마셔주길 바라는 집사. 집사 낚싯대로 로제의 관심을 끌어봅니다. 녀석을 바닥으로 유인해 좀 편하게 밥을 줘보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녀석 관심은커녕 거기에 머리를 왜 해? 로제 업다운? 설마 집사 얼굴도 보기 싫은 건 아니지? 반응이 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1도. 결국 손을 뻗어 로제를 직접 꺼내기로 맘먹은 집사. 로제야, 손 좀 줘봐. 녀석이 집사와 잠깐 가까워진 틈에 시간차 공격. 드디어 로제가 냉장고 틈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그런데 어느새 집사 품에서 도망쳐 캣휠 뒤로 숨어버립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냥. 이제 먹어. 아무거나 물이라도 먹어.
엄마 저쪽 가 있을게. 로제야, 집사님 애타니까 좀 먹자, 응? 이번에도 자리를 비켜주는 집사. 로제가 눈치를 살피며 슬쩍 나와봅니다. 그런데 기껏 힘써서 꺼내놨더니 다시 곧장 냉장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로제. 난 여기 있을 거다옹. 대체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냉장고 위를 고집하는 걸까요? 불안해서 안 먹는 것 같아요. 환경도 바뀌었고 집도 바뀌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집사. 엄마 집사의 결혼과 동시에 양이들에게 새 가족이 생겼지만 로제는 유독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남자 집사의 퇴근 시간. 로제 뭐 좀 먹었어? 안 먹어요. 안 먹어? 하나도 안 먹어? 이렇게 주면은 고개 속삭이는 대화 소리에도 잔뜩 긴장한 로제. 그런데 남자 집사 퇴근하자마자 바로 방으로 직행.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로제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로제가 불편해하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죠. 뭐 돌아다니고 밥 먹고 물 먹고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이번 생에 고양이는 처음이라는 남자 집사. 꾸미는 남자 집사를 금세 받아줬지만 있으다 놓는 거 좋아해. 로제는 마음을 열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단식 9일째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본격 솔루션 전 SOS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조금 걱정이 돼서 뭘 먹여야 할지. 48시간에서 72시간만 안 먹어도 지방이 축적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이제 간에 간세포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화가 되게 되고 고양이는 3일만 굶어도 간에 문제가 생긴다. 겉으로 봤을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일단 고양이들이 안 먹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좀 사료의 온도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고양이 체온이 37.5도에서 9.5도인데 고양이 한 30도 정도 이상으로 좀 높여서 약간 따뜻하게 잡혀서 줄 경우에는 잘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사료를 따뜻하게 하면 냄새를 극대화할 수 있어 식욕을 자극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져 먹기 좋은 것은 물론 수분 섭취까지 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준비가 끝났으니 로제를 다시 빼내야겠죠. 이번에는 혼자서 꺼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도 나서 보는데요. 로제 미안. 집사들이 힘을 합치니 로제도 별 수 없습니다. 나 또 내리는 거냐옹? 밥 절대 안 먹는다옹. 자, 나 방으로 들어가 있을게. 로제가 나오자마자 방에 숨는 남자 집사. 그래도 로제는 마음이 불편한 듯 소파 밑으로 몸을 감춰버리는데요. 로제가 거실에 나와 있는 동안 남자 집사는 다시 셀프 감금. 그래서 그 사이에 얼른 데운 사료를 먹여야만 합니다. 이번엔 로제도 먹어주지 않을까요? 좋은 냄새가 나긴 한다냥. 하지만 이젠 아예 돌아앉아 버리는 녀석. 로제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대. 오빠 배 실패. 잠깐 나갔다 올래? 아예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남자 집사. 고생 많으십니다. 뭐야? 갑자기 너무 맛있어? 꾸미는 데운 사료도 이렇게나 잘 먹는데 로제는 대체 왜 한 입도 안 먹는 걸까요? 로제가 내려와 있는 김에 물이라도 마시길 바라는 엄마 집사. 이번엔 바닥에 딱 붙어서 물그릇을 코 앞까지 대령하는데요. 이게 뭐야? 시원한 물이잖아.
직접 안 마시니 집사가 손가락에 묻혀서 먹여보려 했지만 물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리는 로제. 제발 한 방울만이라도. 집사는 애원하고 또 애원해 봅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 집사.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뒷모습이 애초롭기만 합니다. 잘 놀고 있는지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로제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잘 자. 열흘도 안 된 신혼. 한참 알콩달콩할 땐데 각방살이 신세라네요. 들어가고 저 여기 깔고 있으면은 내려와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손 쓱 하고도 지나가고. 그렇게 모두 잠이 든 조용한 시각. 로제가 고개를 내밉니다. 어라? 녀석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내려오는데요. 아, 밤에 뭐라도 먹으려는 걸까요? 얼렐레. 달밤에 공복 체조하는 거다오.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캣휠을 타는데요. 로제야, 너 그렇게 굶었는데 캣휠 돌릴 힘이 있어? 드디어 멈춘 녀석. 어허, 여봐라. 밤에 몰래 혹시 너 아니었네. 그리곤 서럽게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뭘 바라는 게 있는 걸까? 집사가 잠결에 쓰다듬으면 잠깐 멈추긴 해도 동이 틀 때까지 잠도 안 잡니다. 다시 캣휠을 탑니다. 꺼질 배도 없을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속상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잠도 좀 편히 자야 되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네. 잠시만요. 눈물이 날라가지. 단식 열흘차. 스스로 먹길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로제를 공복에서 구해줄 냐옹신 출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 부탁에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로제 잘 부탁드려요. 근데 저기 편하게 자고 있는 애가 문제 있는 애 같진 않은데? 네, 쟤는 꿈이. 제가 왔는지 없는지 신경을 하나도 안 쓰네요? 네, 쟤는 지금 낮잠 시간이어가지고. 아, 정말? 저는 잘 먹고 잘 자요. 로제는 어디 있어요? 로제는 지금 저기 냉장고 위에. 또 낯선 사람이 왔냐옹. 과연 로제의 첫인상은? 되게 겁먹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이게 겁먹은 게 아니라고요? 이사 후 로제는 줄곧 냉장고 위에서 숨어 있었고 억지로 끌어내려도 다시 냉장고로 올라가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얘가 완전히 지금 표정이 겁먹어서 숨어있다라는 느낌이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패턴이 되게 익숙한 느낌. 로제가 냉장고 위에 숨어 있는 게 아니다? 약간 반식빵 굽고 있죠. 고양이가 쭈그리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식빵 굽는 자세는 이 앞발목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는 시간이 걸리죠. 좀 더 편안할 때 이게 앞발을 넣고 그 다음에 앞발을 빼고 놓는 자세이죠. 이때는 자기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약간 더 긴장도가 높은 자세. 하루 이틀 살아본 솜씨가 아닌데? 이사 오시기 전에는 집에서는 어땠어요? 그때는 장롱 위에 숨어 있었어요. 아... 예전 집에서도 로제가 주로 장롱 위를 즐겼다는 게 바로 단서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택할 때 두 가지 타입의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무 위 고양이, 덤불속 고양이, 덤불숲 고양이라고 두 가지 타입의 고양이 나누는데 보통 자신의 안전을 옷장 속이나 침대 밑에, 소파 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덤불숲, 그러니까 덤불숲의 안에서 숨는 스타일의 고양이가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만 자신이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로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이 집에선 여기가 제일 편하다옹. 아니 그럼 나름 편하게 지냈으면서 밥은 왜 거부한 거예요? 솔루션 촬영일 기준 10일째였는데요. 냐옹신의 권유로 솔루션 전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본 로제. 탈수를 막기 위해 수혜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장이 텅텅 비어 있다고. 선생님, 로제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탈수가 있어요. 탈수가 있는데 간 수치가 다행인 거죠. 하나도 안 올랐네요. 그리고 심장에 손상도 없고 다행인 것 같아요. 저혈당 쇼크도 없고 지방간도 없어서. 지금 일단 혈액 검사 결과 상으로는 그건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로제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구성원의 변화가 이제 가장 큰 거죠. 보호자님에 대한 사회화는 돼 있어요. 보호자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신뢰관계도 좋고 잘 따르고 좋아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화가 전혀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그 외부인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상황이 일주일 동안 안 먹는 상황까지 생긴 거죠. 남자 집사의 등장으로 예민해진 로제. 그런데 먹지만 않을 뿐 밤이 되면 스스로 내려온 로제. 게다가 하염없이 울기까지 했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네요. 남자 보호자님 밖에 없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는 낮에는 내가 교류하지 못했던 보호자의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밤에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못했던 캐틀도 타고 그게 남자 보호자님이 주무시는 사이클 이후부터 가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깨우는 거예요. 놀자고. 로제만 라이프 사이클이 바뀐 거죠, 완전. 굶고도 쾌튀를 타는 게 신기했는데 밤에 활동하는 것도 엄마 집사를 깨운 것도 이사 후 새로 생긴 로제의 생활 패턴이었네요. 캐티를 타는 거 보면 얘가 에너지가 없는 고양이는 아니거든요. 낮 동안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활동성이 충분히 없었을 거고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밤에 이제 각성이 되다 보니까 밤에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울음으로 계속 노출됐겠죠. 그런데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사는 후부터 쭉 남자 집사는 로제와 거리를 뒀는데요. 귀찮게 한 적도 없는데 남자 집사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말 걸어본 적도 없고 쓰다듬어 본 적도 없어요. 네.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네. 오히려 더 억울하네요. 네. 누가 보면 내가 뭐 한 줄 알겠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성향.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사회화는 잘 원활하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심한, 좀 약간 적대적이진 않지만 좀 겁이 생기는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내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뭐 싫어하는 걸 안 해줄 거리도 안 주는 거지. 아무것도 주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걸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해 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항상 용돈 주는 삼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는 가족의 구성원이구나라고 생길 수도 있어요. 로제에겐 먼저 다가가야 하네요. 솔루션을 위해 로제를 냉장고 위에서 빼내는 엄마 집사. 집사야, 이제 막 나가는 거냐옹? 먼저 로제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예민한 양인지 확인부터 해볼 건데요. 로제에게 눈길도 안 주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이동하는 야옹신. 그런데 야옹신이 소파에 앉자마자 도망쳐 버립니다. 아,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걸 보니 낯선 사람이 정말 싫긴 한가 봅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반응이 격한데요.
낯선이가 오든지 말든지 아무렇지 않은 꾸미와는 정반대. 로제야 왜 난리냐? 외부인은 엄청 무서워하네. 놀란 로제의 가슴을 진정시키러 빈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집사. 로제야 괜찮아. 안심해도 돼.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남자 집사는 조용히 다른 방에서 대기 중인데요. 몸통줄이 풀릴 정도로 엄청 경기 일으키면서 도망갔어요. 그 남자 보호자님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완전 외부인이고 지금 그래도 조금 익숙해진 사람이니까 비교는 될 것 같아요. 엄마 집사와 둘이 있으니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로제. 20여 분이 지난 후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제야, 이제 준비됐지? 자, 이제 남자 집사가 나설 차례.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되죠? 꽉 안아서. 아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남자 집사는 로제를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익숙한 엄마 집사 품에서 벗어나 낯선 남자 집사에게 안겼습니다. 세상에, 로제야 너무 잘했어. 남자 집사 세상을 다 가진 표정입니다. 매일 이런 스킨십 갖는 시간을 가지세요. 15분씩 2번. 일단 첫 단계는 성공. 로제가 남자 집사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 일원으로 받아준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호자님이 퇴근할 때, 아침에 나갈 때도 간식 주고 가고 밥 주고 나가고, 퇴근했을 때도 와서 밥 주고 간식 주거나,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이벤트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루틴이 완전히 확실하게 인식된다면은 밥도 다시 좀 먹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활동적이 될 수도 있겠죠. 앉아서 네. 이쪽에 앉아. 좀 줘보세요. 간식 좀 줘. 오, 로제가 열흘 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자 집사가 편해졌나 본데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인지도 몰랐고 저 일단은 뭐 방법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에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다니. 얼마 후 집사님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지금 남자 집사랑 궁딩이 팡팡도 하고, 안 먹던 로제 이젠 없다. 코 박고 폭풍 흡입하는 로제만 있을 뿐. 그리고 냉장고 위 대신 캣타워에서 꾸미랑 잘 지낸대요. 언제